수소는 인류 궁극의 에너지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인 수소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소 경제의 가치사슬 중에서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생산한 수소를 말합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생산되죠. 수소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화석에너지와 달리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지구 표면의 산소, 규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원소. 우주 질량의 75%, 원자수로는 90%를 차지하는 가장 풍부한 원소죠.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의 97% 이상을 수입하지만 수소는 국내 생산이 가능합니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죠. 수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전기를 만든 후 부산물로 물만 남기는 친환경 에너지죠. 수송 및 발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 지역 간 편차 등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보완제의 역할을 합니다. 수소는 에너지 운반체입니다. 전기에 비해 저장하기 쉽고 저장 용이성은 유통뿐만 아니라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이점이 크죠. 수송 분야, 전기, 열 등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에 걸쳐 다양한 미래 산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상용차, 열차, 선박, 드론, 건설기계 등 모든 운송 분야의 수소가 활용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고요. 친환경, 고효율 방식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가 분산형 전원의 대표적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수송용으로는 선박, 항공, 드론, 버스 등에 사용되고 산업용으로는 철강, 화학, 정유 등 원료나 연료로 사용됩니다. 가정이나 공공기관, 건물 내 연료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죠.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대형 발전소뿐 아니라 소규모 발전도 가능하죠.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계질 반응이 대표적이죠. 현재 생산량의 96%에 달하죠.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친환경 에너지로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방식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합니다. 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부생수소는 정유공장에서 납사를 개진하거나 분해, 제철 등 공정의 부산물에서 수소를 정제합니다. 계질수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계질하여 수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수전의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그린 수소라 합니다. 부생수소와 계질수소 생산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죠. 물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은 계속되겠지만요. 생산 방식별 장단점을 볼까요? 부생수소 생산법은 이미 실증된 공정이고 가격도 가장 쌉니다. 부생수소는 그냥 버리는 폐가스가 아니라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에너지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경제성 등 따져볼 문제가 많습니다. 계질수소는 화석연료에서 촉매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가격은 비교적 싸지만 탄소를 배출하므로 그레이 수소라 합니다.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제거하면 블루 수소라 합니다. 어쨌든 탄소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 할 수 있죠. 수전에는 그린 수소이지만 각 공정마다 효율이 떨어지므로 가격이 비싸죠. 충분한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하므로 지역적 제약이 많습니다. 화석 연료를 계질할 때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연료는 LNG를 쓰죠. 고온의 수증기를 촉매 화학 반응시켜 수소만 떼어내죠. 수소를 1톤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 10톤을 배출합니다. 블루수소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많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취약하죠. 천연가스 계질법은 매년 6%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2040년에도 수소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것입니다. 접근성, 이동성이 좋기 때문이죠. 그린 수소 생산법은 몇 가지 방식이 있으며 기술 간 격차가 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린 수소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죠. 새로 도입하는 수전의 설비도 급증하고 있고요.
수소 경제 로드맵이나 예측대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물의 전기 분해에 대해 되새겨보죠. 물에 전력을 가하면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수소 연료전지는 전기 분해와는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수전의 기술은 알칼라인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 수전해, 고체 산화물 수전해 등입니다. 고체 산화물 방식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아직은 기초기술 연구 단계로서 충분히 실증된 기술은 아닙니다. 수전해 기술의 정성적 평가 항목을 보면 고체 산화물 수전해 방식이 가장 좋죠. 그러나 이 방식은 아직 기초 연구 단계입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방식은 알칼라인 수전해 방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특별한 첨가제나 소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대면적, 대형화도 가능하죠. 단점은 효율이 낮고 생산 가격이 높습니다. 고분자 전해질 수전해 기술은 현재 실증 단계입니다. 이온 교환막과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므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수소가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저장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사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고 그 수소를 이용해 다시 전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계라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에너지 효율이 50%를 넘기기 쉽지 않죠.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많죠. 수전의 방식에서 효율은 25에서 50% 이상 넘지 않습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이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목표는 2050년 탄소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인류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수소는 탄소 배출이 없는 이상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충분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청색 수소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린 수소가 그레이 수소보다 4배 정도 비싸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제회사기구에 따르면 수소 선박의 연료비는 중유에 비해 9.5배 높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뛰어나지만 경제성이 없죠. 기술 혁신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다운시켜야죠.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수소 경제 규모는 2조 5천억 달러, 약 3천조 원에 달합니다.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은 매년 증가해 2050년 세계 에너지 수요의 18%를 수소에너지가 커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2억 6천만 배럴의 석유를 대체하고 탄소 배출을 60억 톤 이상 감축할 것이라네요. 수소가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할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현재 각 나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PTG, 파워투가스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의 플랜트를 뜻합니다. 유럽은 수소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수소 기술의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닐까요? 유럽이 16개, 아시아가 15개, 북미 7개, 호주 9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네요. 호주가 꽤 많죠.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반면 전력 수요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전기차, 연료전지 발전 등 수소의 활용 기술을 리드하고 있죠. 정부 정책보다 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이 강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수소 생산 기술을 EU와 협력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수소 승용차 보급 1위, 수소 트럭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 정부의 지원책 미진 때문에 다소 침체된 분위기네요. 먼저 수소 전기차를 볼까요? 수소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유소 건설비가 2억 이하인데 비해 수소 충전소는 약 30억 원 수준. 정부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 지원책이 아쉽네요. 2040년 수소 전기차 생산은 62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려면 적극적인 내수 확대가 필요하겠죠. 수소 충전소도 1200개소 건설 목표 가능할까요? 수소연료전지 발전도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촉매 기술의 개발입니다. 대부분 백금 같은 귀금속 촉매를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 촉매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소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2018년은 추출수소와 부생수소가 대부분이죠. 추출수소 즉 계질수소는 2030년 50%, 2040년 30%로 그 비중이 낮아지고 수전의 수소의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모든 상품은 가격이 중요하죠. 수전의 수소의 단가가 킬로그램당 2,000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가격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소 경제의 가치사슬, 원료부터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에 이르기까지 훑어보죠. 우선 석탄, 석유, 정유, 천연가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에너지보다 화학산업 원료로 더 많이 쓰일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 시스템 역시 수소의 에너지 저장 기능 때문에 연계 구조가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운송, 충전, 활용 각 부문에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겠죠. 수소 경제라는 거대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만큼 파괴적 혁신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수소는 수송용 차량, 산업용, 건물용, 발전용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소 경제를 공격적으로 추진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메가 트렌드는 멈추지 않겠죠.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린 수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까요? 수소 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탄소 중립 NPG는 수소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비타민입니다. 감사합니다.